안녕하십니까. 소금 전문가 박주형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소금을 과잉 섭취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금이라는 것을 이렇게 먹게 됩니다. 먹고 있죠. 매일매일 우리는 소금을 먹습니다. 근데 이 소금을 과잉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소금이 좋다, 몸에 좋다고 해서 소금을 이제 즐겨 드시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소금을 과잉으로 먹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활을 하면서 소금을 과잉으로 먹는다, 뭘 짜게 먹는 사람도 있지만 과잉이라는 개념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설탕 덩어리인 꿀이 있죠. 꿀을 큰 스푼으로 한 숟갈 이렇게 퍼가지고 먹으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국에다가 설탕을 한 두 숟가락 넣어가지고 넣어서 먹을 수 있어요. 소금을 그렇게 넣어서 먹을 수 있을까요? 먹지 못합니다. 아무도 먹지는 못해요. 그래서 뭐 게임을 여러 가지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핫도그 같은 데다가 소금을 설탕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발라놓고 이걸 먹는 뭐 게임을 하기도 하고, 아이스크림을 소금을 갖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먹는 뭐 게임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절대로 소금을 그렇게 먹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쉽게 말하면 소금은 입에 우리가 먹는 단계에서부터 과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소금을 숟가락으로 푹 퍼가지고 입에 한번 넣어보세요. 먹을 수 있나? 못 먹습니다. 뭐 밥이 됐든 술이 됐든 뭐 떡이 됐든 다른 거는 먹을 수 있지만 소금은 그게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그 양을 좀 더 줄여가지고 그래도 좀 많이 먹었다고 하자. 한번 해보죠. 이 위장이식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좀 많이 먹게 되면은 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쥐가 많았죠. 그래서 쥐약을 넣어서 쥐를 제거를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쥐약을 먹고 죽기 직전에 돌아다니는 이런 쥐들이 있었겠죠. 그걸 개가 잡아먹고, 개도 이제 쥐약이니까 그 독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죽게 됩니다. 그때 개도 이제 죽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일 때 입에다 소금을 많이 넣게 되면은 개가 이렇게 다 토해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를 저도 많이 봤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위장에서 거부 반응이 이렇게 해서 토하게 된다는 거죠. 입에서는 일단 거부를 하죠. 그 단계를 지나면 위장에서 토하게 돼가지고 과잉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위장도 어떻게 넘어갔다고 치자 이거죠. 그 양을 또 더 줄여가지고, 이게 만약에 100이 거부됐다, 한 50을 넣었다 이거죠. 근데 위장까지 갔는데 토해서 안 나와요. 그럼 이게 또 안 되니까 한 25쪽으로 줄였다고 치자 이거죠. 그러면은 25 정도, 예를 이게 비교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먹었어요. 그럼 위장을 통과했다. 그럼 이게 소화가 될까요? 소화가 안 됩니다. 이 소장과 대장에서 소금이 과잉으로 들어오게 되면 흡수를 거부를 하고 소화 활동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게 배설이 되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설사라는 작용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청소를 할 때 소금물을 진하게 해서 먹게 되면 이 장 청소 효과가 일어나서 소장이나 대장에서 소금을 장벽에서 거부를 해버립니다. 모든 음식에 대한 소화 작용을 거부를 해서 다 배출이 돼요. 깨끗하게 그냥 다 나가버리는 거죠. 몸으로 나트륨이 들어가지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단계도 어떻게든 통과했다고 치자 이거죠. 우리 혈액에 이제 소장이나 대장의 창자벽을 통과해서 미네랄 나트륨이 들어갔다고 했을 경우에 과잉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몸은 그 다음에 이 신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배출을 합니다. 이게 소변이죠. 땀 이런 걸 통해서 소금을 배출을 해버립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세포에 들어가서 소금이 과잉이 된다. 그럼 이제 이때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하게 되면은 생명을 잃게도 되죠. 근데 이 단계까지 통과를 하려고 그러면은 소금이 과잉이라는 개념은 절대로 통과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가 안 일어나게 되겠죠. 이 극한적인 상황에서 물도 없고
이제 이런 경우죠. 바다에 빠졌는데 망망대해에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근데 마실 물이 없어요. 바닷물밖에 없죠. 그래 바닷물을 과잉으로 먹게 되면은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게 이런 과정 다 거쳐가지고 세포 속에서 물이 없다 보니까 물을 먹어야 되니까 먹었다 보면 세포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과잉이 되면 이게 죽음에 이르게 되죠. 이 죽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안 죽으려고 이런 여러 가지 통제 장치를 다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한적인 상황이 아니면 이런 일은 발생을 하지 않고 우리 몸이 단계별로 다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이 소금 과잉의 섭취 문제는 일어나지가 않게 됩니다. 물론 짜게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금 좀 많이 먹죠. 그 짜게 먹는 사람들이 통과를 다 하지만은 이게 신장에서 걸러서 배출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넘어가지를 않고 어떤 경우는 이 단계에서 설설한 데서 내보내게 되는 이런 단계를 다 거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이런 것들이 과잉이 들어올 거에 대비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 중금속 오염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이 중금속이 문제되는 건 우리 몸에 축적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조금씩은 다 필요한데 축적이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중금속이라는 게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은 우리 몸은 옛날에 원시시 수천만 년 동안 진화 과정 속에서 이 중금속이라는 거 많이 먹을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몸은 이거에 대한 대비 시스템이 없어요. 대비 시스템이 없어요. 이런 대비 시스템이 없어요. 중금속. 그러다 보니 몸에 들어가서 그냥 쌓이는 거예요. 야 이거 많이 먹으니까 이러이러한 단계별로 배출 시스템을 갖춰라 라고 우리 몸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중금속 오염 문제 지금 현재 환경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네. 최근에 생긴 거예요. 이거에 대한 우리 몸의 대비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이고 이 소금에 대한 거는 우리 몸이 이런 단계별로 다 이렇게 제한 장치들을 만들어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이 먹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죠? 뭐 좋은 거라고 해도 한약이라고 해도 뭐 매일 뭐 이렇게 먹는 게 좋겠습니까? 그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잉을 할 때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알맞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 좋은 소금을 골라서 드시면 좋죠. 미네랄 아주 풍부하게 다양하게 들어있는 소금을 골라서 드시면 좋고 많이 먹으면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이런 통제 장치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거 뭐 일부러 과잉을 먹을 필요는 전혀 없죠. 하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소금을 과잉으로 먹을 일은 안 생긴다. 근데 생길 극한적인 상황, 아까 좀 바다에서 조난당했던 어떤 그런 극한 상황이 될 경우는 결국은 죽음에 이릅니다. 소금을 아주 과잉을 먹게 되면은 죽음에 이래요. 이런 통제 장치 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아까 지금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은 없고 소금물밖에 없어요. 그럼 소금물을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단계에서 커버가 안 돼요. 이 단계까지 다 커버가 안 되니까 결국 세포까지 이 소금이 과잉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세포까지 소금이 과잉이 되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극한 상황이 아니면 일어나지가 않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 과잉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하지만 일부러 소금을 또 이렇게 많이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